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체육쌤, 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볼 텐데요. 덕분에 오랜만에 제가 아내에게 허락받고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복습을 간단히 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축구는 손과 팔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를 활용해서 상대팀 영역에 골대에 골을 넣는 경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각 팀별로 11명씩이며 필드 플레이어 10명, 골키퍼 1명으로 구성됩니다. 경기 시간은 성인 기준으로 전후반 각각 45분씩 총 90분의 경기를 하며 학교 급에 따라 경기 시간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점이 보이시죠? 저 점을 센터 마크라고 하는데 센터 마크 위에 공을 올려놓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 공격팀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를 시작하거나 골이 들어가 경기를 재개할 때 센터 마크에 공을 올려놓고 시작하게 됩니다. 킥오프 하기 전에 센터 마크 주위에 원 보셨나요? 저 원을 센터 아크라고 합니다. 센터 마크에서 공격을 시작할 때 수비팀은 센터 아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센터 아크의 반지름은 9.15m인데 앞으로 9.15m를 자주 들을 테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그려진 선은 하프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프라인이라고 많이 부르죠. 경기장 가로로 그려진 긴 선을 터치라인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길게 그려져 있고요. 길이는 90m에서 120m가 되어야 합니다. 국제 경기를 위한 크기는 100m에서 110m입니다. 공이 터치라인을 벗어나면 스로인으로 공격이 이어집니다. 양쪽 골대에 그려져 있는 선은 골라인이라고 합니다. 골라인은 45m에서 90m가 되어야 하고 국제 경기 기준은 64m에서 75m입니다. 골라인을 벗어날 때 공격을 재개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먼저 공격팀이 슛을 했는데 수비팀 골라인을 아무 터치 없고 상대 수비팀을 맞지 않고 그냥 벗어났을 경우에는 골킥이 주어집니다. 반면 공격팀이 슛을 했을 때 수비팀 선수를 맞고 골라인을 벗어나면 코너킥으로 공격이 재개되겠습니다. 골대에 가까운 작은 네모 박스를 골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골 에어리어의 역할은 골키퍼를 보호하는 구역이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단지 골 에어리어 안에서 골키퍼가 경합이 많아서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골킥을 할 때 골 에어리어 안에서 차야 되고 보통 선수들은 골 에어리어 양쪽 끝 모서리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 놓고 많이들 찹니다. 두 번째는 골 에어리어 안에서 간접 프리킥이 발생했을 경우에 프리킥 그 지점 위치와 수비 벽 사이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골 에어리어 끝선에 놓고 프리킥을 차게 됩니다. 골 에어리어 앞쪽을 보시면 페널티 마크가 있는데 페널티 마크는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반칙을 했을 경우 페널티킥이 주어지는데 페널티킥을 차는 곳이 페널티 마크입니다. 페널티 마크는 골 라인으로부터 11m입니다. 다들 어릴 때 기억나시나요? 동네에서 페널티킥이 발생하면 골 라인에서부터 11걸음을 걸어가서 그곳에 공을 세워놓고 페널티킥을 찼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어쨌든 페널티 마크 앞에는 페널티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의 역할은 골키퍼가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역입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에 페널티 아크가 있는데요. 페널티 아크는 페널티 마크로부터 9.15m의 반지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페널티킥을 찰 때 공격수의 공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비팀은 공격수가 공을 차기 전까지 페널티 아크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아까 경기를 시작할 때와 같은 방법이죠.
코너킥 쪽을 보시면 코너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코너 에어리어는 반경 1m로 그려져 있으며 프로 경기 시에는 플래그 포스트, 깃발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마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마크는 코너 플래그 포스트 양쪽에 9.15m 떨어진 위치에 선을 긋는 건데, 이건 선택이기 때문에 경기장마다 그려져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지지 않은 곳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택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부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너킥을 찰 때는 선택적 마크 지역으로 수비 선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골대는 양쪽 포스트까지 거리가 7.32m입니다. 크로스바 높이는 2.44m이고요.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폭과 두께가 같아야 되고 12c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 최근에 추가된 것이 있죠. VAR 심판인데요. VAR 심판, 비디오 운영실은 VAR 심판과 보조 VAR 심판, 그리고 리플레이 운영관이 일하는 곳인데, 경기장 내부 또는 경기장 내부에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인접한 장소에 있어야 되고요. 허가된 사람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경기장 안에는 주심 리뷰 구역이 있어요. 경기 중에는 선수, 교체 대기 선수, 교체 아웃된 선수, 그리고 팀 관계자 모두 주심 리뷰 구역으로 들어가면 경고를 받습니다. 이제 축구에 조금 익숙해지셨죠? 다음은 축구의 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구의 반칙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상 초반에 9.15m를 잘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리킥이 주어지면 수비는 공으로부터 9.15m 떨어진 지점부터 수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격팀의 원활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수비팀은 수비벽을 세우는데요. 9.15m의 기준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을까요? 자, 축쌤이 제공하는 알쓸 신축 과학편입니다. 선수가 공을 차면 최대 135km 정도의 속도로 공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 공을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들이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상의 위험이 있겠죠. 제가 아는 선배는 한번 공을 맞았는데 뇌진탕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날아가는 공이 공기에 의해 강한 마찰을 받고 속도가 줄어드는 시점이 9.15m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수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9.15m 떨어진 지점에서 수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알쓸 신축 괜찮았나요? 그럼 직접 프리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접 프리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어집니다. 우선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했다면 직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차징을 했을 때, 뛰어 덤벼 들었을 때, 차거나 차려고 시도했을 때, 밀었을 때, 때리거나 때리려고 시도했을 때, 태클을 걸었을 때, 걸거나 걸려고 시도했을 때, 그리고 핸드볼 반칙입니다. 핸드볼의 기준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를 붙잡았을 때, 신체 접촉을 통해서 상대를 방해했을 때, 다른 사람을 깨물거나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었을 때, 볼이나 상대방 심판을 향해 물체를 던지거나 갖고 있는 물체를 이용해서 볼을 접촉했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어떨 때 카드를 받느냐, 이 카드가 주어지는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접촉을 통한 반칙을 범했을 때 주심은 직접 프리킥과 함께 카드를 부여할 수 있죠. 이때 어떨 때는 카드를 받지 않고, 어떨 때는 옐로우 카드, 어떨 때는 레드 카드, 퇴장이 주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조심성 없이 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선수가 도전을 했을 때, 파울을 했었을 때 주의 또는 배려가 부족했다거나 경계심 없이 한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추가적인 징계 처벌은 받지 않는다, 즉 카드는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없는 행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모하게 라는 전제가 들어가는데, 선수가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행동이 위험 또는 위험의 결과를 무시한 행동을 뜻하는데요. 해당 선수에게 경고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전제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서 라는 전제입니다. 선수가 필요한 힘을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에게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태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심판들이 카드를 주거나 카드를 주지 않거나 퇴장을 준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접 프리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프리킥은 이럴 때 주어집니다.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를 했을 때, 신체 접촉이 없이 상대편의 진행을 방해했을 때, 항의를 하면서 공격적이고 모욕적이고 욕설이 담긴 언어 또는 몸짓을 사용하거나 언어적인 반칙 행위를 했을 때, 손으로 볼을 방출하는 골키퍼를 방해하거나 골키퍼가 볼을 방출할 때 볼을 차거나 차려는 시도를 할 때, 그리고 경기 규칙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경고 또는 퇴장을 주기 위해서 경기를 중단한 경우 반칙을 범했을 때, 이런 기준으로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고요.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경기 규칙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정강이 보호대를 선수가 차고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심판이 발견하고 그 선수에 대해서 파울을 줄 때 이제 간접 프리킥으로 재개를 해야 되고요. 선수가 부상인 줄 알고 이제 경기장 안에 쓰러져 가지고 밖으로 심판이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장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심판에게 이제 요청을 해야 돼요. 이제 심판에게 들어가겠다, 확인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확인을 받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경우에 파울을 주고 간접 프리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키퍼가 이러한 행동을 했었을 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는데요. 볼을 방출하기 전에 6초를 초과해서 손과 팔로 볼을 다투었을 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골키퍼가 공을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6초를 초과한 이후에 플레이를 진행할 경우 심판은 간접 프리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골키퍼가 볼을 방출한 다음에 다른 선수에 의해서 터치되지 않은 볼을 손과 팔로 터치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골키퍼가 공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킥을 차려고 다시 공을 내려놨는데 상대팀 공격수가 빠르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놀라가지고 다시 공을 잡았어요. 이럴 경우에 이런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료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제 골키퍼에게 킥한 거, 백패스를 의미하죠. 그리고 동료 선수가 스로인한 공을 직접 받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프로 선수들에게는 이런 반칙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저학년들, 어린 유스, 뭐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부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어린 친구들이 간접 프리킥에 대한 룰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반칙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간접 프리킥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위험한 플레이에 대한 기준이 뭘까,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접 프리킥에 대한 반칙 내용도 충분히 위협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접 프리킥에서 말하는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공이 공중에 떴는데 한 선수는 머리로 헤딩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 한 선수는 발로 처리를 하려고 그럴 때 발의 높이가 상대팀 헤딩으로 처리하는 선수의 머리 높이 기준으로 다가서서 플레이를 하는데 위협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하면 심판은 휘슬을 불어서 간접 프리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또 예로 들자면, 선수가 킥을 하려고 할 때 수비수가
와서 막으려고 이제 다리를 들거나 아니면 이제 다리로 이제 위에서 누르려고 막으려고 할 때 그런 행동 자체가 공하고 신체하고 뭐 직접적으로 닿진 않았지만 심판이 보기에 위험한 태도다라고 판단이 되면 휘슬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프리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직접 프리킥의 위험한 태도와 간접 프리킥의 위험한 태도가 명확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알쓸 신축 팁입니다. 경기 중에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헷갈릴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심판의 수신호를 보면 됩니다. 주심이 손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직접 프리킥입니다. 주심이 손을 들고 있다. 그러면 간접 프리킥이에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봤는데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 구분해서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팀이 반칙을 해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상대팀이 골대로 킥을 했는데 골키퍼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킥인 거예요. 이거를 잡아야 할지 아니면 쳐내야 할지 아니면 놔둬야 할지 애매한 거예요. 고민하던 키퍼가 손을 뻗어서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맞고 이게 바로 골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면 골일까요? 아닐까요? 간접 프리킥인데 골키퍼 손을 맞는 순간 당연히 골이 됩니다. 또 우리 팀 수비수가 골대 쪽으로 향해 오는 강력한 슈팅성 킥을 발로 막으려다가 골대로 들어갔어요. 이러면 당연히 또 골이겠죠. 간접 프리킥인 것을 알고 있으면 그냥 놔두면 골이 들어가도 인정되지 않는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조금 극단적이었지만 실제로 아마추어 경기에서 매우 자주 있는 실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겠죠. 자, 오늘 축구 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많은 규칙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왕 아는 김에 제대로 잘 알고 축구를 더욱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축구 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조금 더 축구와 가까워진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왕 축구를 알기로 한 김에 제대로 잘 알고 축구를 더욱 의미 있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See you!